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견제구입니다. 견제구. 그러니까 누가 약간 멈칫하게 일부러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여기 등장합니다. 다시요.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 본인의 SNS상에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당대표 여론조사 1위 뭐 이런 걸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런 걸 알리는 거죠. 본인과 관련된 내용. 그러자 안철수 출마 힘들 것. 견제구네요. 견제구예요. 여기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출마 힘들 거예요? 되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권 도전 나서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자, 그럼요.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 관련 얘기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신뢰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네. 50대 50일 때도 졌잖아요. 근데 당대표는 당원이 70입니다. 이길 수 있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뒷부분이 생략이 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출마 힘든 거 아닙니까? 이 뜻이 되는 거네요.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역선택 주장에 반박 나선 유승민. 그러니까 역선택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당대표는 여론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원 얘기할 때 항상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대표 출마 망설임 끝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 사항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국민의힘 의원 등에 요즘에 전화를 자주 하고 있답니다. 그 전화를 왜 하겠어요? 전화가 뜸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많은 거예요. 도와달라는 뜻으로 보이죠. 자신감을 회복했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이준석과 청년 규합 전망 속에 그러나 거부 정서로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기서 말하는 거부 정서, 특히 앞에 뭐가 지역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 같죠? TK일 수가 있습니다. TK. 거부 정서로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분석 좀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최영철 편집위원, 홍석준 의원님, TK 쪽 민심을 평소에 잘 보고 계신 두 분이에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께 당내 거부감 그리고 거부 정서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확실히 아직도 있는지 그렇다면 극복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고향이자 실제적인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여전히 배신자로 뭐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래도 그걸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특히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덜하다는 것은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치고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블딥 상태,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더블딥 지지율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틈 속에서 유승민을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하는 재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대안이 유승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경제 위기가 닥쳐 있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승민 같은 사람이 경제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것 아니야? 이런 중도 표심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정권 초인데요? 그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죠. 정권 초인데 그러나 정권 초인데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은 그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블딥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유승민의 공간은 없는 것이고 더블딥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유승민의 공간은 새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권 주자 중에 TK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도 변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해 6월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은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TK에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면서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TK에서 당권 주자가 없다는 그런 뭐 인식이 확산된다면 예.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예. 또다시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그러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고 올라온 것은 2012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디도스 사건이 터지면서 그 기회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올라온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올라온 공간은 매우 작지만 예. 지지율이 계속해서 저렇게 떨어진다면 유승민의 공간도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 당대표에 저는 도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열리긴 하지만 당대표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은요. 앞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기사 중간에 약간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의 SNS상에 본인의 입장 돌리지만 어떤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놔요. 이런 기사.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 기사에 대해 공감한다는. 근데 최근에 기사 하나 올렸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래요. 내용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이들이 유승민을 떠올린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려놓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면 유승민을 선택해 주세요. 뭐 이걸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아까 최영재 편집도 분석해 주셨지만 거부감이 여전히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정말 그 우파 보수에서는 참 보기 드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자질을 예. 가지신 분이고 특별히 또 저희 또 대구 출신이고 해서 저도 굉장히 또 존경하고 잘 압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 TK뿐만 아니라 어떤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거부감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배신자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어떤 뭐 경제적,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어떤 정부로서 그러면은 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냐 이런 어떤 책임론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강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경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투표 전날 마지막 합동 유세 한번 나타난 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을 준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결국 이제 김은혜 지금 현재 홍보수석을 뭐 저격 공천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예. 여전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경기지사 경선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정치를 이제 그만두는 그런 어떤 언급도 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찾는 와중에 저는 이미 이제 당 대표 이 경선 스타트를 좀 걸었다고 보고 예. 그런 어떤 거부감은 있지만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있고 특히 최근에 또 이준석 또 전 당대표와의 이런 어떤 관계에서 예. 그쪽의 어떤 지지 내지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거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혹시요 여기 이런 내용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 등에 있다는 전화 받으셨어요 혹시? 저는 못 받습니다. 그 전화를 예. 좀 늦게 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전화를 하시고 계신다는데 아직 못 받으셨군요. 네네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약간 견제를 했죠. 못 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내용의 견제를 했는데 사실 또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목소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께서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이셨는데요.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당 입당한 지 아직 사실 잉크도 채 안 마른 몇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뭐 지금 후신인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었나? 저는 글쎄 하여간 의문이 있고요.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님 정체성이 뭐세요? 어디 정당 소속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정당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비판 아닙니까 이거는? 그동안 다른 당 왔다 갔다 뭐 국민의당 예. 이제 결국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 이제 물러나고 예. 국민의힘 들어와서 지금 분당에서 국회의원. 그러나 같은 당 의원인데도 저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게 이게 안철수 의원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낸 거는 혹시 뭐가 상황이 나빠지면 또 당 나가실 거 아니에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점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라는 거 맡았을 때만 해도 거의 2인자처럼 대접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25만 표의 득표 차이를 감안하면 예. 진보 세력의 정의당 80만 표가 따로 갔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 안철수의 후보 철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인수위원장이라는 걸 맡았고 그 다음에 뭐 예. 국무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는 등 무슨 뭐 과기부 그렇습니다. 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는 등 온갖 게 있었지만 그게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안 되고 그냥 뭐 말만 나오다 끝났어요. 그냥. 본인이 뭐 고사를 했는지 예. 확인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를 발판으로 세력을 얼마나 확장을 했느냐. 분당의 공천 재보궐선거 공천 하나 받은 거 이외에는 대접을 얼마나 받았느냐. 예. 이걸 감안해 보면 저는 이번에 당 대표 나올 때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자력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안철수는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 자기의 입지를 그냥 빼버리는 쉽게 말하면 철수하는 뭐 철회하는 이거 이외에는 치고 나가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빼버린다. 치고 나가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 솜씨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나요? 또 하나 지난번에 최근이죠. 10년 정치권 입문 10년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예. 그 안철수의 정치 10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그럼 안철수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는 중간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보를 같이 하는 자기 사람 측근 누가 있죠? 한번 사람이 꼽아보시죠. 있는가? 한번 꼽아보세요. 제3자들도 한번 꼽아보시고 안철수 본인도 한번 이 사람은 나의 핵심 측근이야. 예. 본인이 심지어 국회의원 시켜준 비례대표 예. 권은희 그다음에 이태규 예. 두 사람도 돌아선 지 오래됐잖아요. 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점을 과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치고 나가는 맛이 없는 그다음에 자기 사람 예. 거느리는 거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 분이 이 짧은 기간 내년 2월인가요? 예. 아마 예상 시점 예상입니다. 예상. 그 2월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라는 지금 국민의힘 내 정치인은 딱 예. 하나의 길밖에 없을 거다. 뭐냐? 윤핵관들이 우리의 대안이 없다. 안철수하고 손잡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안철수를 우리의 윤핵관으로 얼굴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저는 없지 않을까. 제가 뭐 정치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한번 전망해 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그냥 대단한 혹평을 해주신 것 같죠? 지금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요? 자, 홍정민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전 이 외부의 시각으로서 지금 여러 인물이 등장했어요.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던 김기현 의원 그리고 뭐 조경태 의원 등등은 이미 손 드신 분도 계세요. 당대표 관심 있다고. 자, 이런 분들 다 묶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게 여기 지금 얼굴도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이미 뭐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 어떤 인물이 글쎄요. 여기서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뭐 혹시 뭐 만만하다 이런 표현 말고요. 협상 파트너, 여야의 협상 파트너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지난 그 대선 국면에서 대변인으로 있을 때 그 이재명 저희 당 대표님하고 상당히 접점을 많이 거의 이루었었어요. 그때도 정책적으로도. 약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뭘 할 수 있다고. 예,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예. 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좀 보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방금 만약에 윤경호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으로 돌아서야 당권 예.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좀 저희랑 접점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그 예. 비속어 논란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 언급을 해주셨고 좀 우리 당하고 접점을 찾을 수가 있지 이재명 않을까. 대표에 대해서 초선 공부 좀 하세요. 뭐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거기 국민의힘에서 예. 좀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상당히 접점을 찾을 만한 정책적 부분이나 지금 예. 이런 그 부분에선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언급을 안 하시네요, 지금. 아 실제로 사실은 권성동 의원님이나 예. 김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내대표를 예. 1년씩 이미 지도부 1년까지 하셨죠. 못했지만 예 하신 상황에서 굉장한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강대강의 구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은 듭니다. 여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아직은 원내대표- 몰라요, 지금. 예. 얘기만 뭐 물망만 있어요, 그냥. 뭐 지난 원내대표 하실 때 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네. 충돌이 대단했죠. 네.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구체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물 밑에서만 바쁜 것 같아요, 지금요.